그래서 이시원 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사실은 영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류우성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이런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예. 이름은 시원한데 하는 짓은 영 아니었죠. 예. 그 굉장히 잘 나가던 공안 검사였어요. 예. 그 동기 검사들 중에서는 검사장 승진 1순위다. 그리고 잘하면 검찰총장도 노릴 수 있다라고 예. 굉장히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예. 유우성 사건을 만나서 예. 저희한테 걸리는 바람에 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는 얘를 바보로 만들자. 검찰에서.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알면서 증거 조작을 냈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거고 네.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국정원 직원한테 속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면 징계로 끝날 사안이잖아요. 네. 바보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징계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검찰에서 잘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 네. 그냥 공식 바보가 됐으니까 검찰 내에서는. 그래서 사실 옷을 벗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옷 벗기 전에 네. 좌천이 잠깐 됐죠. 네. 대구고검에.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만났어요. 대구고검에서. 네. 그래서 네. 원래는 공안검사와 특수부검사는 네. 서로 경쟁 관계라 별로 친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원래 공안이 잘 나가고 특수는 항상 아니었어요. 2순위였어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게 바뀐 거죠. 바뀌었죠. 특수가 이제 잘 나가고 공안이 지금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라 그렇게 친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기수 차이도 좀 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대구고검에서 밥 친구가 됐다, 술 친구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도 뭐 확인은 안 했지만, 근데 실제로 둘이 거기서 연을 맺은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대구고검 인연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데리고 온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민정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전체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인사검증 관련해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실상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게다가 검사 출신이니까 특수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윤과 어려울 때 함께 만났던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고 뭔가 맡기고 싶겠습니까? 자, 최혜병 사건이 터졌는데요. 여기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을 합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요. 오늘 뭐 유재훈 법무관리관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거 뭐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SNS에 쓰셨어요. 왜 놀랍지도 않다고 보셨습니까? 이시원 검사는 이미 그랬던 사람이니까 사건을 진실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사건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랬던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자리 가서 또 이 사건을 어떤 목적하에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비판이 많았던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임명했잖아요. 임명 강행했잖아요. 저희가 막 성명도 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 강행했으면 왜 했겠습니까? 야, 중요한 순간에 또 그 일 해 라고 데려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중요한 순간에 나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넌 그 역할을 해야 돼. 이미 잘했잖아. 막 걸리긴 했지만 그래 데려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걸렸어요? 이거 중요한 일을 또 한 거죠. 중요한 순간에. 근데 또 걸렸어.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VIP 경로설로부터 촉발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지금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원님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사건의 얼개는 뭐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적어도 이 그 1사단장을 사단장을 책임에서 빼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에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통령 경로 이후에 이 사건이 축소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무리해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축소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을 해외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종섭 대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을 급을 한참 낮춘 호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1급
공무원에 불과한. 좋다고 가요. 왜 그랬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수사 안 받게 나가라. 이거 아닐까요? 당분간 나가 있어라 조용해질 때까지. 그 조폭들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도 무리했고 덮은 이후에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도 무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 비슷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채널A 사건 이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고발사주 핵심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장모 변호 문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되게 다양한 수단의 무리한 방법들을 했던 게 지금 그대로 대통령실로 옮겨가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의 관여가 직접 지시까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승인 혹은 묵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되죠. 왜냐하면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머리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건 장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실무자? 그렇죠. 공안 검사로서 실무를 계속했던 사람이지 장급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조작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면 장 자리를 했던 사람도 여기 가면 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되게 몸을 낮춰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뜻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되죠. 자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무리를 했다고요?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거 자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폰으로 전화를 한 거야. 보통은 그 대포폰 또 만들어서 쓰거든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폰으로 전화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고 뭐 걸리겠어 혹은 걸려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걸려도 문제 없다니요. 지금 된통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이제 공수처에 갔는데 이분이 국회 나와서 위중한 게 또 지금 확인이 됐어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그 경북경찰청 간부가 사실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나에게 요청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이거 일단 첫 번째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고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법무관리관 여기도 이제 참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장관에. 근데 법무관리관이 왜 경북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수사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수사기록 회수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의 국방부의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거를 유재현이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사법원법 개정할 때 그때 담당 실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관할권을 일반 경찰로 넘긴다는 거를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 사망 사고, 성폭행 또 성범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군 내부에서 수사하지 마. 바로 그냥 민간 경찰로 넘겨. 당신들은 그냥 관련된 그 초동 기록만 확보하고 간단한 내용을 만들어서 이첩해 이거였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다. 근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는 노력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작동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게다가 이 경찰로 넘기는 거에 있어서는 재량 자체가 없습니다. 법상 재량이 없어요. 재량권이 무조건 없다. 넘기게 돼 있어요. 재량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거예요. 국방부는 검토하지 마. 국방부는 나서지 마. 바로 이첩해 이거거든요. 법에 그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시 가져온다? 그것도 원본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본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장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없고 여기저기 도처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대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저는 이 사건은 당연히 이제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뭐 중요한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지만
공수처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좀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을 직접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예.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조사는 할 수 있죠, 대통령을.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예. 관행적으로는 하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법상 그래도 조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사를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퇴임 후에 관여가 있다면 퇴임 후에 바로 뭐 조사를 다시 해서 할 수는 네. 있죠. 근데 대통령 부분을 남겨놓고 대통령을 조사를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범 여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소해 놓으면 예. 퇴임 후에 얼마든지 다시 예. 관여했다면 기소가 예. 가능한 사안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제일 처음 기소될 걸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종석과 유재현 이게 국방부 쪽이 먼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유재은. 네, 그쪽을 그다음에 먼저 이종섭. 네, 예. 그쪽을 먼저 정리해야 그다음 예. 윗선들이 예.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도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특검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네. 만약에 대통령 관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탄핵 네. 사유다. 예. 그래서 이미 총선 민심에서는 예. 이 대통령을 지금 이대로 두지 말자라는 네. 민심이 사실 많이 폭발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석은 아니야라고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걸었긴 했지만 그래도 폭발한 민심은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기조를 바꿔라. 네. 만약에 못 바꾸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네. 라는 민심은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네.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것은 꼭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